지난 4월 1일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업 공개로 기록될 스페이스X의 IPO가 마침내 공식화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시장의 소문으로만 떠돌며 투자자들의 애를 태웠던 이벤트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비공개 상장 서류 S-1을 제출하며 현실의 영역으로 들어온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거대한 이벤트의 본질은 단순히 또 하나의 혁신적인 빅테크 기업이 증시에 등장한다는 사실 그 이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사건의 핵심은 바로 세계 최대 기술주 시장인 나스닥이 오직 스페이스X라는 단 하나의 기업을 맞이하기 위해 시장의 오랜 규칙과 관행을 통째로 바꿨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대를 넘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설계하려는 치밀한 계획의 서막과도 같습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Fast Entry, Fast Entry라는 이름의 새로운 규정이 바로 그 계획의 중심에 있습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하나가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첫째, 기존에는 신규 상장사가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되기까지 최소 3개월이라는 대기 기간이 필요했지만 이 기간을 단 15일로 대폭 단축시켰습니다. 둘째, 더욱 놀라운 것은 최소 10% 이상의 주식이 시장에 유통되어야 한다는 지수 편입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 조건 자체를 아예 폐지해버렸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왜 스페이스X를 위한 맞춤형 제도 변경이자 레드카펫으로 불리는지 이해하려면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보유한 압도적인 지분 구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지분 42%를 보유하고 있지만 차등 의결권을 통해 무려 79%에 달하는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이는 상장 후에도 경영권을 절대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의지이며 필연적으로 시장에 풀리는 유통 주식 물량이 극히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스페이스X는 이 10% 유통 물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나스닥 100 편입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나스닥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시장의 관행까지 깨면서 스페이스X를 위해 길을 터준 셈인데 상장 단 15일 만에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된다는 것은 대체 어떤 거대한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될까요? 나스닥이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조치를 취한 이유는 단순히 세기의 IPO를 유치하는 것을 넘어 거대한 돈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상장 후 불과 15일 만에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된다는 것은 이 지수를 기준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전 세계 패시브 펀드 자금을 강제로 끌어들이겠다는 명확한 신호탄과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ETF나 인덱스 펀드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데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자금의 총 규모는 무려 800조 원에 달합니다. 이 펀드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펀드 매니저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기업 분석 없이 오직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과 그 비중을 기계적으로 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즉, 스페이스X가 나스닥 100이라는 쇼핑 목록에 새로 이름을 올리는 그 순간 전 세계 800조 원 규모의 자금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정해진 컴퓨터 알고리즘에 따라 스페이스X 주식을 무조건 사들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단순한 매수세를 넘어 강력한 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스페이스X의 독특한 지분 구조 때문입니다. 시장에 풀린 유통 물량은 극히 제한적인데 8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사야 한다는 기계적인 명령을 받고 시장에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는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거대한 인파가 밀려 들어가는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한된 공급에 거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리면서 주가를 진공청소기처럼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현상. 이것이 바로 시장이 극도로 주목하고 있는 수급 블랙홀의 정체입니다. 이런 엄청난 수급 이벤트가 이미 시간표까지 정해진 채 예고된 상황에서 우리 한국 투자자들은 그저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지켜만 봐야 할까요? 바로 이때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IPO의 공동 주관사로 깜짝 등장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렸습니다. 네, 한국 증권사 역사상 최초로 미래에셋증권이 모건 스탠리,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세계적인 투자 은행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스페이스X IPO의 공동 주관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징적인 사건을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위상이 글로벌 무대에서 한 단계 격상되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이정표입니다.
미래의 셋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약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7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물량을 확보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배정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세기의 빅딜 공모주를 복잡한 해외 계좌 개설 없이 안방에서 직접 청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들뜬 마음을 잠시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현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공모주 청약이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돌아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습니다. 업계에서 거론되는 최소 청약 금액만 15억 원 수준에 달하며 이마저도 일정 자산 규모와 투자 경험을 갖춘 전문 투자자 자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처럼 거대한 해외 IPO 공모주를 국내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한 전례가 없다는 제도적 문제도 존재합니다. 투자자 보호와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해야 할 금융감독원의 최종 판단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기에 직접 공모 참여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아직 이릅니다. 그렇다면 직접 참여의 문턱이 이렇게 높다면 우리는 스페이스 X 상장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기회를 포착해야 할까요? 해답은 결국 IPO를 통해 조달된 그 막대한 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그 돈의 경로를 끈질기게 추적하는 데 있습니다. 스페이스 X가 이번 상장을 통해 확보할 자금은 이미 명확한 목적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사의 현재이자 미래를 책임질 3대 핵심 사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첫째, 지구 전역을 커버하는 저궤도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의 압도적인 확장입니다. 현재 약 1만 기 수준인 운용 위성을 향후 100배 늘려 100만 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구상입니다. 둘째,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로켓 스타쉽의 본격적인 양산 체제 돌입입니다. 기존 주력 로켓인 펠컨 9보다 100배 많은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이 차세대 로켓의 연간 발사 횟수 허가를 최근 대폭 늘리면서 일론 머스크는 연간 1000대 생산이라는 목표까지 제시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로켓을 한 땀 한 땀 개발하는 시대를 넘어 자동차처럼 컨베이어 벨트에서 찍어내는 대량 생산 시대로의 완전한 전환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지막은 우리의 스마트폰을 기지국 없이 위성과 직접 연결하는 Direct to Cell 서비스의 상용화입니다. 이 세 가지 거대한 프로젝트의 공통점은 바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특수 부품과 정밀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00만 기의 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리고 역사상 가장 큰 로켓을 매년 수백 대씩 생산하려면 초고열을 견디는 특수 합금부터 정밀 통신 모듈, 고성능 안테나와 수신기에 이르기까지 관련 부품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계획을 스페이스 X 혼자서는 결코 해낼 수 없습니다. 기존의 미국 중심 공급망만으로는 이 엄청난 물량을 감당하는데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과 양산 능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에게 역사적인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기회의 파도를 제대로 타기 위해 우리는 어떤 기업들을 어떤 관점으로 주목해야 할까요? 단순히 스페이스 X 관련주 혹은 우주항공 테마주라는 이름표만 보고 섣불리 접근해서는 곤란합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수혜 구조를 세 개의 층으로 명확하게 나누어 분석하면 각 기업의 투자 성격과 리스크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성공 투자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층은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되는 실적 연동형 기업입니다. 스페이스 X가 로켓을 한 대 더 만들고 위성을 한 기 더 쏘아 올리면 이 기업의 매출과 이익도 그만큼 정직하게 늘어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연결고리를 가진 회사들입니다. 로켓 엔진과 동체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 특수합금을 공급하는 세아베스틸 지주의 자회사 스피어나 HVM 같은 기업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스페이스X의 생산 계획이 곧 자신들의 수주 실적이 되는 가장 명확한 수혜주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층은 간접 연동형 혹은 생태계 확장형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스페이스X의 로켓 생산량 자체보다는 그 로켓으로 쏘아 올린 스타링크 위성통신망이 전 세계로 확장될수록 더욱 빛을 보는 곳들입니다. 위성통신 안테나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력을 인정받는 인텔리안테크나 관련 통신 부품을 공급하는 센서뷰가 대표적입니다.
스타링크 서비스가 지구상의 오지를 포함해 전 세계로 뻗어나갈수록 지상에서 위성과 신호를 주고받을 장비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층은 지분 재평가형 기업입니다. 스페이스X의 부품을 공급하거나 사업적으로 엮인 것이 아니라 아직 비상장일 때 그 잠재 가치를 먼저 알아보고 지분을 투자해둔 금융사들입니다. 약 4천억 원을 투자해 주요 주주로 이름을 올린 미래에셋 그룹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미래에셋 증권, 미래에셋 생명,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스페이스X가 상장하는 그 순간 장부상의 원가로 기록되어 있던 보유 지분의 가치가 시장 가격으로 재평가되면서 막대한 평가 차익을 얻게 됩니다. 이는 지속적인 실적 성장을 통한 가치 상승보다는 상장이라는 단 한 번의 이벤트를 통해 기업 가치가 급등하는 일회성 재료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렇게 1층, 2층, 3층으로 나누어 보니 각 투자의 성격과 리스크가 명확히 구분되시죠? 하지만 이처럼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뜨거운 IPO인 만큼 우리가 반드시 차가운 머리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리스크는 가격 부담, 즉 밸류에이션 문제입니다. 만약 스페이스X가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야심작인 인공지능 기업 xAI와 합병하여 상장할 경우 당장 뚜렷한 수익 모델이 없는 xAI의 높은 가치가 더해지면서 장부상 수익성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 공모가가 본질 가치에 비해 비싸게 느껴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나 예상치 못한 금리 변동과 같이 시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것이 경제 변수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우려하실 재료 소멸의 가능성입니다. 이미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 하나만으로 일부 관련주들은 한 달 만에 100%가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처럼 기대감이 주기에 선반영된 상황에서는 막상 상장이라는 이벤트가 현실이 되는 순간 그동안의 상승분을 차익 실현하려는 매물이 쏟아져 나오며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불확실성과 의구심을 한 번에 정리해줄 결정적인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실적 확인이라는 마지막 관문, 즉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공개될 상장 신고서 S-1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는 그동안 추측과 소문만 무성했던 스페이스X의 진짜 성적표, 즉 실제 매출과 순이익, 스타링크 가입자 증가 속도와 수익성 같은 구체적이고 검증된 숫자가 담겨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순간 모든 불확실성은 사라지고 6월 상장을 향한 궤도는 확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복잡한 변수들을 직접 분석하고 판단하기 부담스러운 개인 투자자에게는 상장 후 스페이스X를 높은 비중으로 편입할 것이 확실시되는 우주항공 ETF가 보다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간접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페이스X 상장을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초대형 IPO 이벤트로만 봐야 할까요? 저는 이것이 과거 테슬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의 거대한 산업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는 역사적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과거 2010년 테슬라의 상장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전기차는 소수의 전유물이었고 내연기관의 시대가 영원할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라는 단 하나의 기업이 증시에 등장한 사건은 단순히 멋진 전기차 회사가 하나 생긴 것을 넘어 전기차라는 산업 자체를 인류의 주류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성공은 2차 전지 소재 기업부터 이름조차 생소했던 수많은 부품사, 충전 인프라 기업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전기차 밸류체인 전체가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스페이스X의 상장 역시 정확히 같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은 성공한 우주 기업 하나가 증시에 화려하게 데뷔하는 이벤트를 넘어 그동안 공상과학 소설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우주 산업이라는 새로운 생태계의 본격적인 개화를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제 시장의 막대한 자본과 전 세계의 관심은 스페이스X라는 단일 기업을 넘어 로켓에 들어가는 특수 소재, 수만 개의 위성을 구성하는 정밀 부품, 지상과 우주를 잇는 통신 장비, 위성 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 기업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소수의 전문가들만 주목하던 우주 산업,
밸류체인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입니다. 증권가에서 말하는 산업 전반의 가치 재평가, 즉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어떻게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어 나가는지를 긴 호흡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우리에게 전기차 시대를 열어주었듯 스페이스X는 우리에게 우주 경제라는 완전히 새로운 성장 지도를 눈앞에 펼쳐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